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 이든쌤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 9화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저희가 가운 늘 입다가 평상복을 입었어요. 네. 워낙 이제 댓글로 사복 입은 모습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어때요? 좀 가운 입은 게 더 편해요? 아니면 그냥 차이 없나? 똑같나요? 근데 가운 자체도 원래 그게 편한 옷이라 편한 건 편하고 평소에 평상복도 좀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차병원 갔을 때 이든쌤은 검은색, 저는 좀 흰색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은 약간 좀 흰색 바꿨네? 내가 우리한테 누가 바둑알이냐고. 그랬었어요? 오늘도 바둑알이네? 왜 수술을 안 해줍니까? 수술해달라고요, 빨리!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버님. 저번에도 뭐 이제 보호자 컴플레인 관련돼서 이제 한번 다뤘었는데 보호자와 의료진과의 그런 이제 정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를 많이 내시죠. 보통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보호자분들께서 좀 화를 더 많이 또 자주 내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좀 그래도 권위를 약간 좀 인정한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사실 이익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좀 친절하게 잘해서 환자분이 좀 약간 누그러졌다기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시니까는 환자분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라든가 진짜 진료 볼 때는 간호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막 컴플레인이라든가 화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작 저를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글쎄 하나도 없어. 않으신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 환자분께서는 알코올성 간경변에 의해서 점차 이제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식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이식의 금기중 중에 하나가 알코올성 그런 중독 상황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간경변 환자한테는 그게 금기증이 됩니다. 금기증이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금방 간이식을 받았는데 다시 또 간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부터 치료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간이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기준상에서는. 손이 중기가 이렇게 심했나? 데리고 와요. 이거 레이저로 없앨 수 있어요. 수쌤 따님이 네. 유튜버래요. 예. 뷰티 유튜버. 저희 콜라보 한번 해요. 1등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빠 가야죠. 이 사장님은 왜? 이 사장님 우울증 초기 실하는 것 같아요. 뭐 이사장님께서 좀 우울증이 오셨다고 하네요. 어르신분들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실 때 좀 더 감수성이 좀 많아지시면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사별을 하셨다 보니까 좀 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두 아들이 살뜰이 생기지 않잖아요. 나는 약간 전화 통화할 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전화 통화는 생각했던 거 그 전에 이제 드라마 대사에서 나왔던 것만큼 막 쌀쌀 맞지는 않긴 그렇진 했어요. 않다. 근데 저녁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혹시 그래 식사는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체했던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말짱해서 데려와서 피자랑 콜라 사줬다.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분명히 새벽에 또 응급실을 갈 겁니다. 보통 이제 체했다는 표현은 의학 용어가 아니기는 해요. 체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장염? 장염, 위장염, 위라든가 여러 가지 대장, 여러 가지 전부 다 위장 전체에 어느 염증에 의해서 장의 운동이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토를 한다던가 얹힌 느낌들, 또 이제 설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장염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체하고 분명히 속이 안 좋았는데 바로 기름지고 짜고 이런 거 먹으면 다시 위가 운동성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운동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보통은? 소장, 대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데 위는 운동을 하잖아요.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는 계속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밑에서 못 받아주니까 이제 거꾸로 토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여기 프로즌 나갈게요. 프로즌 나갈게요라는 단어가 들어. 자, 리버 프로즌 나갈게요. 지금 이제 이익준 교수님께서 수술하고 계신데 중간에 조직을 제거를 해서 바이옵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생검. 네, 조직 검사를 합니다. 지금 경우에는 이제 뭐 간내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수치를 뭐 몇 프로예요라고 불러줬고, 그다음에 뭐 염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거를 듣고 그다음에 수술이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네, 그동안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네네네. 이제 Q&A처럼 밑에 댓글로 물어보시는 경우 중에 하나에서 수술할 때 뭐 화장실 어떻게 가나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주구장창 막 10시간 해야 되는데 그럼 10시간 동안 내내 막 급박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지 않나? 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딱 중간하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처럼 간이식이라든가 예정돼 있는 긴 수술들은 이제 급박하게 뭐 이제 사고라든가 응급 때문에 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가 멈춤 상태인 거예요. 뭐 피가 막 계속 나오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기 위해서 환자의 바이탈이 스테이블하게 유지시키는 데는 여기 마취과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휴가 나갑니다. 이제 여기 안치홍 선생님이 NS 그러니까 신경외과에 수술 이후에 예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네요.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별로 없어서 안타깝다고. 저도 이제 NS 인턴 돌 때 딱 느꼈던 거예요. 뇌출혈로 오셨는데 생명을 살리긴 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상태가 대부분인 걸 보고 좀 이제 금방 이제 수술하고 바로 일어서서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과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매번 이제 중환들을 보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걸 계속 보게 된다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견디기 힘들어서 그런 과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소아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그러니까 선생님들 얘기 중에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들이 그 소아 같은 경우는 회복이 드라마틱해요. 이제 활짝 웃으면서 이제 퇴원하는 아이들 보면 마음도 같이 힐링이 되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방에서 또 추워하는 모습, 네. 또는 수술방에서 너무 더워서 또 쓰러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또 나왔어요. 보통 대부분의 수술방은 좀 춥죠, 약간. 추워요. 이렇게 반팔로 수술복만 입고 있으면 상당히 춥습니다. 되게 서늘한 느낌. 한 20에서 21도 또는 많으면 24, 6도 정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근데 온도 자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금속성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뭐 이렇게 만지는 것마다 다 차가우니까. 사실 수술상에 있는 거 만지면 안 되지만 옆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수술에 정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잠바 같은 수술 복이 또 있어요. 대부분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 입고 계시는데 잠바를 하나 걸치고 있으세요. 너무 추우니까. 그렇구나. 왜 이렇게 춥게 유지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멸균 상태, 무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온도에는 세균이 번식하기가 힘드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우리 체온을 제일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막 활발히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몸을 괴롭히잖아요. 우리가 열이 나는 원리도 그거예요. 우리 몸이 높아지니까 바이러스랑 세균도 그 높은 온도도 싫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 나는 게. 뭐 CS는 더 춥게 한다. 그런 이제 대사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소아 수술은 좀 높게 한다. 그래서 왜 수술방의 온도를 높게 하는지 설명은 안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이 체온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체온증에 빠지고 회복하는데 힘드니까. 근데 모든 아이들의 수술이 그러느냐? 그렇진 않긴 합니다. 아이의 뭐 나이라든가 개월수, 뭐 생후 며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소아 환자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고 소아 환자 외에 화상 환자 같이 이제 체온 유지가 힘든 그런 환자들의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방의 온도를 좀 약간 높게 설정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타날 것 같다. 왜 비 오는 거 좋아했을까? 비 온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운치는 걸 좋아하나? 수제비지. 비 오는 날 수제비지. 난 수제비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칼국수. 뭐 좀 전에는 뭐 비 오는 날 칼국수지 그러더니 나도 안 좋아해. 아니 그냥 지금 따라한 거야. 따라한 거야? 그래서 비 오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닐까. 수제비집 가고 싶어서. 칼국수 막 이런 거 왜 별로 안 좋아해? 나 칼국수는 좋아하는데. 그래?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국물 맛이지. 네. 담배 4개, 라이터도. 저는 쌤들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정원쌤이랑 기준쌤한테 담배가 웬 말이에요. 담배 끊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아외과 교수님도 너무 하셨습니다. 네, 소아를 이렇게 자주 봐야 되는데 담배를 피시다뇨. 그러니까 정원쌤은 신부 되시는 분이 신부님들 담배는 피셔도 되나? 술은 되시잖아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끊으셔야지. 담배 끊으세요. 저 담배 너무 싫어하거든. 저도요. 음. 저희 둘 다 담배를 시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라서. 아니야.
아니야? 나만이구나. 제가 담배 너무 싫어하거든요.